수급을 통해서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고요.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부터 만나보시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모회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 추가적인 국내 생산기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후보군에 오른 에이프로젠, HNG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국내 바이오시밀러 CMO 거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됐는데요. 에이프로젠은 전날 11%, 에이프로젠 HNG는 8% 올랐음에도 상승 흐름이 장 마감 후에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에이프로젠 HNG는 9.88% 올랐고요. 에이프로젠은 4.53% 상승합니다. 비트나인은 글로벌 R&D 센터의 확장 소식에 이날 비트나인 6.32% 올랐습니다. 그리고 웨이버스는 KGO 플랫폼 사업이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도 상승했는데요. 웨이버스 2.89% 오르고 가온칩스는 1.68%,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에서도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의 87%에 달하는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음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고난이도 수행이 가능한 고급 엔지니어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면서 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저희는 어떤 기업을 시간 외에서 보면 좋을까요? 우선 비트나인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어떤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축적한 이후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기존의 어떤 직관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플러스로 어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이 연결되는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비트나인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R&D 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 6개 국가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어떤 수주와 수출로 지금 연결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에도 우리나라 기업 차원에서도 이 메타버스와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 기관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나인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적자에서 지금 흑자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이 비트나인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전부터 이런 기술에 대한 그 글로벌 기업들의 고객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삼성 SDI나 이런 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축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활용하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트나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올랐고 시간으로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장 초반에 주가가 약간의 크게 급등을 갭 상승을 하지 않으면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비트나인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글쎄,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작년 그 초에 가격이 2만 원 중반이었던 가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낙폭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이런 좀 해외 쪽에서 고객사가 든든하게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재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도 이 AI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떤 지금은 현재 투자 초기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흑자로
돌리면서 빠르게 이 시기를 앞당기냐가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관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뭐 중장년 관점에서 매수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나인은 가격적으로 저희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마 오늘 또 장 초반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주가 수준이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뭐 주가가 좀 갭 상승 출발했을 때, 뭐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한 5% 이내에서 출발을 했을 때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좀 13,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9,000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떤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가격은 현저하게 낮게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비트간 목표가는 13,000원이고요. 손절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000원입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알아보죠. 이제는 입이 아픈 기업입니다. JYP엔터 14일째 외국인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JYP엔터 중국 시장 저변이 점차 확대되는 걸 확인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이시면 한전 KPS 있죠? 13일째 외국인이 담았네요. 엠노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AR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입니다.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죠. 글로벌 공급망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자 엠노의 신규 수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공급망 관리 솔루션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한다면 중장기 모멘텀은 풍부하다라는 점에서 외국인은 엠노 10일째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영원무역은 9일째 외국인의 바구니에 담겼고요. 이어서 동국산업 보시면 5일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종목 중에서 한 종목 픽해 주시죠. 한전 KPS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원자력이나 이 화력 발전을 정비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간재적인 입장이고, 뭐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 대비해서는 어떤 공기업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나오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4분기 때는 기존 계약금이 4분기 때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340억 이상은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34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때 225억, 2분기 때 285억, 3분기 때 312억에서의 계속 분기적인 영업이익의 상승이 계속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한전 KPS는 뭐 이게 건설이나 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관리를 하고 어떤 마지막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원자재 가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제일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노무비 증가에 따른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 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은 분기상으로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당분간 신규 설비가 신규 설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업 운전을 작년 4분기가 약간 비수기지만 1분기부터 봤을 때는 앞선 아랍에미리트나 해외 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세울, 그리고 신하울 이런 신규에 대한 발전이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전 KPS에 대한 수주나
그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년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 2분기의 실적을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스물스 특징주 안에서 한전 KPS 알아봤고요. 가격적인 접근 방법도 함께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지금 52,000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연간 기준 PR로 봐서도 13배 정도로 추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52,000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금 가격보다는 높이 괴리율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를 37,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37,000원을 넘었을 때는 매도가 아닙니다.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37,000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37,000원 도달했을 때는 보유를 하냐, 아니면 추가 매수하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저 이어서 기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 업체들이 연초부터 고부가가치 수주를 쓸어 담으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간 이 고난의 세월을 겪었던 조선 업체들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기관이 17일째 매수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실적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은 15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이어서 전방 시장의 성장 그리고 양극재 대규모 캐퍼 증설 기대감 여기에다가 미국 진출을 위한 준비까지 전망되면서 앞으로 실적과 양극재 시장에서의 위치가 이상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 10일째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회복 전망에 2차 전지주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각종 호재와 전기차 수요 회복 전망이 두드러지면서 그간 위축되었던 2차 전지 시장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건데요. 이 탄탄한 공급망과 수요를 갖춘 일부 소재 기업들의 주가만 상승하던 분위기에서 완성, 배터리 섹터 등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죠. 그 안에서 첨보는 비중국산이라는 프리미엄 덕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은 첨보를 9일째 매수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안에 LIG 넥스원 기관의 매수세 받습니다. 5거래일째 매수합니다. 기관의 탑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을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약간의 그 방산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죠. 하지만 그 안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을 골라야 되겠는데 우선 LIG 넥스원도 4분기 때 왜냐하면 이제 4분기 때가 이제 방산업체들이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마다 뭐 다르겠지만 항상 총단금을 설정해 놓는 게 4분기 시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분기 이때 어떤 신규 수주보다도 약간의 올해 1, 2분기를 대비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이 올해 1, 2, 3분기보다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투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작년에 LIG 넥스원의 뭐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11조 이상을 지금 넘어선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해외 쪽의 수출 비중이 50% 이상을 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LIG 넥스원의 이 유도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한 시장 해외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우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 예멘 쪽에서의 뭐 드론 공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방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타격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방어 또 유도 무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관심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폴란드, 뭐 동유럽을
비롯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의 이 LIG 넥스원의 이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마다 어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이 방어 체계에 대한 그 무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신규 수주는 올해도 뭐 수주 잔고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이 방산주들 안에서도 종목을 골랐을 때 LIG 넥스원을 좀 가장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방산주가 쉬어갈 때 오히려 이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면서 LIG 넥스원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모펀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이 가운데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은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죠. 그 아래 LNF도 2차 전지주로 묶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이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기관의 바구니에도 담겼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칠성이 음료 그리고 주류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탄탄한 실적 소식에 어제장에서 6% 올랐습니다. 5기업 봤는데요. 사모펀드 특징주 내에서 한 기업 볼까요? 실제 ENM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우선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번 주에 좀 발표를 하고, 뭐 미디어 부분 쪽과 음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그대로 지금 그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1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새로운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면서 이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 전부터 이 실제 ENM이 준비해 왔었던 이 미디어 부분 쪽에서의 기존 적자에서의 적자 축소와 흑자 기대감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음악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새로운 이 그룹들의 콘서트나 오프라인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 ENM이 그전 어떤 광고 수익 쪽에 의존하는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쪽과 음악, 한마디로 종합 글로벌 미디어사로서 이 탈바꿈하는 과정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은 주가에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모펀드 내에서는 미디어 관련주 CJ ENM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